노웅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유일한 사선이니까 뭐 따로 소개가 없을 만큼 이미 다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두 번째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사선의 힘입니까? 사선이니까 사선은 넘은 겁니다, 제가. 사선을 너무 네. 수도권에서 사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당대표는 좀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세가지고? 자기 역할을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그리고 4선쯤 이렇게 됐으면 이 당 어렵고 그럴 때 이제 뛰어들 줄 알아야죠. 당 어려울 때는 당 추스르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4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의원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이참에 이 얘기 딴 데서 할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안철수 그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시절에 네. 소위 혁신전대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고 네. 주장할 때 네. 의원님이 문 대표 사퇴하라고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비문 꼬리표가 그때 붙어버리셨잖아요. 네. 한번 털고 가시죠. 비주류라는 거지 비문은 아니었는데. 네? 비주류라는 얘기를 주로 들었죠. 문 대표 시절에 네. 대표를 사퇴하라고 촉구한 전력이 있다. 예. 그래서 한동안은 항상 비문이라고 꼬리표가 달리서 했잖아요.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 때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당이 선거를 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끔씩 튀어나오죠. 그러죠. 이제 뭐 주운 글씨처럼. 이종걸 전 의원이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네. 나 잘못 생각했다고 그때 네. 나 친문이라고 이제 예. 막 고백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대통령 선거 때 유세본부장을 했거든요. 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당의 제일 문제가 유세장 질서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얼굴 디밀라고 막 올라오는데 그 욕안 먹으려고 그거를 정리하는 사람 없는데 저는 확실히 정리해서 승리를 만들었거든요. 이종걸 의원식으로 예. 그 마무리를 할 생각은 없으시고 어떻게 마무리하면 됩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라 네.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 당 나갈 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집과 안철수 대표의 집을 가는데 박병석 의원과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표를 설득하는 조였고 원혜영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설득하는 조여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분열해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때는 잘못된 거였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분열해가지고 정권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바에는 아예 헤어지는 게 낫다는 그런 또 우리 새로운 정치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탈당할까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탈당 안 합니다. 아버님 때부터 쭉 민주당인데 탈당할 아니,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예. 저는 탈당은 안 합니다. 난 여기서 뼈를 묻을 사람이지 난 나갈 사람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이 어렵다고 나가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인터뷰인데 176석을 힘으로 밀어붙이라고 준 게 아니다. 다수결 폭력도 문제다. 물론 전후 맥락이 또 있는데 한참 싸우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지자들이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로부터 욕먹는 걸 즐기는 타입이십니까? 가끔씩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예. 대체적인 민주당 분위기하고 다르게 막 발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제 성이 노 씨 아닙니까? 예. 또 기자 20년 했고, 그러니까 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 모두가 저 방향으로 갈 때 나는 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이 무조건 예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호등처럼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아니 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최고위원도 그런 역할을 하러 들어가시는 거다. 필요합니다. 파란불일 때는 가라. 빨리 더 적극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얘기한 거고 그거는 이제 많이 와전이 되고 그러고 있는 참인데 네.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국회 상황에 대해서 묻길래 20대 국회는 망했다. 왜? 거부권 정치, 대결의 정치, 무조건 반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거 소수의 물리적 폭력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다수결로 모든 걸 하자는 얘기냐? 아,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거야 되겠냐? 그럼 다수에 의한 다수결의 폭력도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거를 이제 기자가 딱 낚은 거잖아요. 예. 그 낚이신 거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제가 낚였죠.
예. 그때는 부동산 3법과 상관이 없는 이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부동산 3법과 연결을 해서 부동산 3법을 내가 반대한 것처럼 그렇죠.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부동산 예, 그러니까 3법과 상관없이 인터뷰한 건데 이제 임대차 3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다수결의 폭력 안 한 것처럼 이제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욕을 잔뜩 드셨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어도 싸구나.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반드시 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협력을 할 생각이 없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거. 근데 야당 협력을 이끌어내서 어쨌든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모양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176석, 180석을 국민이 준 이 민심의 뜻은 뭐냐. 이것은 일하라고 준 거다. 그리고 야당한테 끌려다니지 말라고 준 거다. 근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할 경우는 어떡하냐. 그때는 민심대로 일해서 평가받아야 된다. 결과로 책임지고 평가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라는 건 우리가 300석 중에 250석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끈이 뭡니까? 끈이 정치력이죠. 제가 원내대표를 3번 미끄러진 이유가 저는 진영이 없습니다. 저라면은 협력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의원님이 한번 도전해보고. 원내대표였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 공수처법.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됐다면 예. 시뮬레이션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상상해 볼 수 있게. 뭐 크게 달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달릴 건 없지만요. 야당을 대하는 태도만 조금만 달라도 야당은 자기는 끌려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모양새라 그럴까요? 그런 것만 조금 줄 수 있다 그런다면 잘 끌려 들어와야죠. 야당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정치력인데요. 내가 정성을 다한다면 야당도 아무리 해봐야 자기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원내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살살 다독거려서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한번 리더십으로도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인데 최고위원이 이번에 되실 확률이 높아요. 최근의 조사.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고위원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원내대표를 도전하실 겁니까? 전 무한도전 무한책임입니다. 의원님 저희도 방송에 쓸만한 걸 좀 남겨주세요. 당대표 후보 3명과 함께 일하셔야 되는데 이 3분 중에 본인과 궁합이 제일 맞는 사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완벽주의자라 그럴까요? 완벽주의자. 네, 그래서 너무 신중해 보이니까 너무 신중하다. 예, 결단을 빨리 하는 쪽으로 결단을 빨리 하도록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의원님도 결단을 빨리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빠른 사람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나치게 신중하다. 예. 내가 보완하겠다. 그렇죠. 김부겸 의원은 합리적인 분이죠. 그런 장점이 있는 분이지만 지나치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추진력이 좀 약하게 보이는 것고. 추진력이 없다. 예,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데 합리적이기만 하지 추진력은 없다. 뭐 없다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박주민 의원은요. 박주민 의원은 우리 차세대 민주당의 자산인데요. 청년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나와버렸다.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특히 뭐가 부족해 보입니까? 최고위원 할 때 성과와 결과가 있어야죠. 최고위원 할 때 남긴 업적이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과나 성과가 적지 않았냐. 수석 최고위원에서 역할로서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최고위원도 제대로 다 못했는데 어떻게 당대표가 나오냐.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 의원님 최고위원에 당선되더라도 당대표하고 일하기 쉽지 않겠네요. 대선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는 그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김혜영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최고위원회에서 거의 매일매일 지도부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 생각은 뭐 갖는 건 좋지만 그게 당 지도부에서 생각이 녹여진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최고위원이 개인의 생각으로 지도부 회의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누가 얘기하나 그건 당의 목소리죠. 그렇다면 당에서 정리가 된 의견으로 나와야죠.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혹시 최고위원이 되시면 혹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적어도
지도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될 때는 의견 조율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예? 그러시고 의원님은 이견이 있더라도 내에서 다 조율하고 할 것이다. 조율해. 지도부가 한 목소리만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딴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적어도 일부러 다른 목소리도 나와줘야 건강하니까 그것조차 미리 얘기해서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당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입니까? 적어도 지도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와야지. 내가 오늘은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 실수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선당 후사입니다. 모든 게 거기에 맞춰가면 당도 이미지가 확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 없이 다수결에 투표만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한 거죠. 자, 걱정을 다 덜어주시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기자 21년 하면서 현장 기자 위주로 했고요. 현장 중심 민주당이 되는데 전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가 정경련에 774억 불법 모금했던 걸 처음 제가 밝혀냈고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한 걸 처음 밝혀내서 촛불혁명에 불을 당겼던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이마트 정규직, 비정규직 12,000명 정규직 하는데도 앞장서서 그런 정신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4선의 정치력과 경험으로 당의 중심을 잡고 봉숭아학당처럼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 수 있다.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자체 선거를 이긴 경험이 있어요.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난 뼛속까지 민주당이고 모태민주당이기 때문에 비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될 때까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나가실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싶은 거고요. 더 근본적인 꿈은 100년 정당의 꿈이고요. 정말 의회 정치, 대의 정치에 복원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가 역할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